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 YBM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도 1월 첫 토익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직전에 가장 도움되는 파트 5와 6에 대해서 오늘 쌤과 함께 팁과 문제풀이까지 진행해 볼게요. 자, 파5 가보겠습니다. 일단 파5의 풀이 전략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거를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전략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또 아직 1월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은 분들은 이 연습을 오늘부터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쌤이 이따 문제 풀 때 구조와 함께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RC 시험은 특히 파5는요. 문법만 보거나 또는 해석만 했을 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국 같이 동시에 해결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배양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득점 가실 분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빨리 1초로 딱 푸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법 문제 아직 있지만 결국 해석까지 같이 병행하셔야 또 파 6, 7까지 동시에 대비가 되니까요.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파5만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또 파5를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파트로 만들어주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바로 보기의 품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사실 해석이 굳이 필요 없이 품사만 잘 파악해도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파5를 빠르게 풀어내시려면 품사 정리는 계속 필수가 되겠고요. 오늘도 보기에 있는 접속사와 전치사, 특히 이 두 개만큼은 쌤도 최대한 나오는 것들도 찍어 드릴 거고 추가 자료로도 제공해 드릴 거니까 나왔을 때 바로바로 정리하시고 그 추가 자료도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토익이 좋아하는 세트 어휘 그리고 빈출 표현을 역시 그때그때의 마음으로 문제 나왔을 때마다 내가 몰랐던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파5의 전략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슬라이드를 멈추고 스스로 힘으로 풀고 나서 쌤 풀이를 들어주세요. 그래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잘 푸셨나요? 1번 문제는 그래도 파5에 아직 매력이 남아있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해석 굳이 필요 없죠. 이런 문제는 빠르게 풀어내셔야 되고요. 앞에 전치사가 있었어요. 보기 보고 품사 문제인 것을 판단했고요. 빈칸 주변에 집중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엔 반드시 어떤 품사가 와줘야 돼요? 명사가 와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무조건 바로 빈칸에 넣지 마시고요. 빈칸 뒤도 확인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뒤에 어땠어요? 또 전치사가 오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치사부터, to부터는 또 결국 수식어구로 우리 전명구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날아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굳이 그 뒤는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즉, 뒤에가 사실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것처럼 수식어로 날아갈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in에 대한 마지막 책임, 즉 in의 목적어를 내가 지금 넣어줘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즉 아까 말했던 명사를 여기에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하도 잘 나와서 전명전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절대 안 깨지는 자리니까 양 옆에 전치사면 그 사이에 명사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기에서 명사를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결국 어느 정도 모양과 또는 어휘 암기가 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요 명사 알아보셨나요? 정답은? 그죠? response가 명사로 반응, 응답이라는 뜻으로 답이 됐습니다. 근데 쌤, 전 저게 명사인 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어휘 실력인 거예요. 꼬리가 이렇게 션으로 끝나고 먼트로 끝나고 이런 명사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알아요. 요런 이제 기본 꼬리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토익이 좋아하는 명사들을 쌤이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특히 혼동명사, 생긴 게 딱히 명사처럼 안 생겨서 더 좋아하는 토익에서 그런 명사들이요. 몇 개 찍어드릴게요. approver, 요거 명사죠. 승인. 그리고 disposer, 처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AL도 물론 형용사 꼬리로도 쓰이지만 간혹 이렇게 명사로도 또 꼬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죠. AL도. 그 다음 요거 아세요? 오브젝티브는 물론 형용사로 객관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특히 토익에서는 명사로 더 좋아하고요. 목표란 뜻으로 보기에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이니셔티브 이거 잘 나옵니다. 이니셔티브는 사실 얘는 명사로만 씁니다. 생긴 건 형용사 같지만 명사고요. 뜻이 또 기획, 뭐 독창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주도권 이런 뜻도 있어서 보기에서 알아보시고. 요거 아시죠? 요거 아직도 부사라고 생각하는 학생 없어야 돼요. assembly는 명사입니다. 그죠? 조립, 모임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고 receipt 이런 것도 딱히 왕도가 없어요. 생긴 것만 봐선 모르고요. 명사인 거 아셔야 돼요. 그죠? receipt, 수령. 가산으로 s 붙여 쓰면 영수증 이런 뜻이 있죠. 얘가 여기 있었던 거죠. response. 야, 근데 뭐 쉬운 단어 왜 놨냐.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얘네가 뭐냐면 다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보기에서 얘네도 알아보셔야 풀 수겠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1초였고요. 어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볼게요. 풀어보시고. 얘도 보면 이제 품사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빈칸 주변을 보고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보세요.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앞에 명사를 내가 꾸며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꾸며줘야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구조를 저는 좀 보고 싶은데 이미 앞에 동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봤더니 You must submit all moving expense까지가 일단은 문장이 필요한 건 다 나온 느낌이에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 어떻게 많이 하냐면 그럼 문장이 일단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구조만 파악하고 있는 걸 한번 제가 해보는 겁니다. 문장 구조만 파악했더니 문장이 끝난 것 같아서 뒤에서 꾸며야겠다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꾸밀 때는 이런 이제 PP 같은 걸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가세요. 일단 답이 아니에요. A로 가신 분들. 왜 아니냐면 일단 문법적으로 만약 끝까지 민다고 하면 PP는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밀 수는 있습니다만 뒤에 이 명사가 또 그럼 따라오면 안 돼요.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서 뒤에 목적어를 끌지 않는 그런 형용사거든요. 차라리 ing가 목적어를 끌면서 쓰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해. 그럼 거기서 이제 길을 잃고 학생들이 답을 못 골라요. 또는 A로 그냥 찍어버리거나. 그래서 쌤이 아까 뭐 얘기한 거냐면 처음에 전략에서 구조를 잡는 거 물론 좋죠. 그런데 그 구조를 잡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은. 아까 해볼까요? 왜 이걸 그냥 이렇게 잡기만 했냔 말이죠. 무슨 기호처럼. 해석 같이 해볼게요. 잡으면서 동시에. 오케이? 너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 모든 이사 비용인데 저는 비용을 제출한단 말이 조금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비용은 돈인데요. 내가 쓰는 돈이 비용인데요. 비용을 내가 제출해. 이상해요. 그죠? 결국 의미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게 이사 비용 환급 양식, 즉 양식을 제출하는 게 맞구나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답은 B인데요. 이런 걸 이제 복합명사라고 해서 명사 4개를 나열한 거예요. 이사, 비용, 환급, 양식. 결국 키워드는 양식을 너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 이게 맞았죠.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해석을 동시에 하지 않고 구조만 잡았을 때는 결국 A번의 오답. 물론 A도 문법적으로 안 돼요. 지금 목적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가 힘든 것이므로 결국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구조와 해석은 별개가 아니다.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복합명사는 사실 아쉽게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뭐 수억만 개겠죠. 말만 되면 명사는 나열해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사, 비용, 환급, 양식이지만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써봤는데요. 고객 만족. 그래서 고객에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살짝 해석도 하면서 고객 만족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 직원 생산성. 그리고 신청 양식이죠. 근데 이것도 양식은 복합명사로 좀 잘 나와서 아까 환급 양식만 알지 마시고 이런 신청 양식도 명사를 나열해서 쓰는구나 알아두시고. 공석이란 뜻이죠. job openings. 이건 좀 떨어져 줬는데 mailing address가 하나의 명사예요. 우편 주소. budget flight는 뜻 아세요? 이거 예산이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죠. 저가 항공편. 오케이? budget flight. 네, 이 정도 잘 나오는 거 알아두시되 결국 복합명사는 어느 정도 해석과 함께 구조를 동시에 파악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단순히 품사 문제로만은 또 풀 수가 없고요. 정확한 이 ABCD 가까이 보기의 쓰임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문법이 우선이죠. 동시에 해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는 일단 주어 자리였어요. 올도가 이끄는 절의 주어 자리. 바로 동사 나왔죠?
사실 보기에서 혼자 단독으로 주어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보기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정답하셔야 되는데 바로 답은 many 쪽이 되겠죠. 근데 many는 쌤 많은 아닌가요? 맞아요. 많은도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럴 땐 오답속어 잘 해놓으셔야 돼. every는 형용사로만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꾸미는, 모든, 꾸미는 걸로만 쓰고 모든 것, 모든 사람 이런 뜻이 없죠. 얘는 사실 대명사. 그럼 대명사는 명사니까 주어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명사는 쓰임이 다 정해져 있어. 특히 이런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쓸 수가 없고요. 차라리 목적어 자리에 씁니다. 주어가 이미 있고 그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란 가정하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쓸 수가 있지만은 맨 앞에 주어로는 안 된다. other도 알아서 얘도 형용사로만 쓰는 대표적인 오답으로 잘 나오는 보기거든요. 다른 사람이란 뜻도 없고요. 그냥 다른 꾸미면 역할로만 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수량형용사, 즉 many나 이런 every, other를 사실 수량형용사라고 표현하는데 얘네가 대부분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every랑 other가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요 세 개, every, other, no만 좀 딸리는 거지 형용사로만 쓰고 오히려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수량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형명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얘네만 형용사로만 쓰는구나. 예를 들어 some도 그래요. some도 몇몇의 형용사도 되지만 몇몇 사람들 명사로도 쓴단 말 충분히. 심지어 several도요. several 너무 형용사로만 아셔서 많이 틀려요. 명사도 돼요. 몇몇 것들. 그죠? 그래서 얘네를 세 개를 따로 빼듯이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죠? 그래서 꽤 어려운 수량 표현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보기 보면은 조금 전체 스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 품사 문제라고 하기에는 동사들이 보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동사를 넣을지 말지의 문제는 반드시 전체 스캔을 하셔야만 정확히 판단돼요. 빈칸 주변만 봐서는 동사를 넣을지 말지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해석이 거들어주는 건 너무 좋고요. 그러나 구조와 해석이 동시에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일단 주어는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은 형용사로 보지 마시고 이게 대문자라는 거는 고유명사, 회사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Fairmont International이라는 회사는 그렇다고 바로 동사 꼭 넣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봤더니 뒤에 동사가 없는 거죠, 지금. 전면구 날리고 분사가 꾸미고 목적어 끌면서 그리고 전면구 날리고 다 날려. 다 수식어니까 이게 중요한 건 동사가 없네 지금. 내가 안 넣어주면 이건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동사 자리. 그래서 답의 후보는 일단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C는 현재 완료 시제고 D는 과거 시제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또 못 풀죠.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 이거는 미래 시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 보기 없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동사 문제는 반드시 순서대로. 수일치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시제 힌트를 찾아 나서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사 문제는 사실 여기서 풀릴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제를 먼저 생각하시면 이게 말리게 돼 있어요. 힌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런 다른 시제 부사가 있어서 이건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사거든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수태로 접근하는데 어차피 둘 다 단수니까 수는 통과네요. 하나의 회사 이름이었고 단수 맞고요. 자, 그 다음 태가 이제 중요하죠. 이렇게 생긴 거는 무슨 태라고 불러야 돼요? has arranged는? 능동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BPP 형태가 아닌 동사는 다 능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have PP도 능동입니다. 즉 능동태 동사, 대부분 삼형식 동사에서 왔다는 가정하에 능동태 동사는 아직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죠. 얘가 수동태죠. 정확히 BPP로 변환된 모습이 수동태고 얘는 이제 뒤에 목적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뒤에 어땠어요? 아까 accommodations란 목적어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C번이 되겠죠. 그죠? 전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근거는 없었던 거예요. 수태에서 푼 거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숙박시설을 마련했다, 준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 자리 파악은 전체 스캔이 필수다. 이거는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제 힌트가 있더라도 그게 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심지어 아까 다음 달이라는 건 이 컨퍼런스가 일어나는 시점이었고요. 본동사까지 영향 미치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순서대로 꼭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슬슬 이제 해석하는 문제 좀 나온 건 같다 해서 보기 보시고 아마 해석을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처럼 이 문제를 내가 해석을 풀겠다. 구조와 해석 같이 가야 되는 거죠. 6월 10일에 그 플로렌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땡땡 했어. 은퇴를 누구의 은퇴죠? 오비스 프레지던트 그 회사의 사장님의 은퇴를 어떻게 한 걸까요? 은퇴를 땡땡했다. 넣어볼까요? 은퇴를 생산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B번 무슨 뜻이죠? notify가 뭔가 공지하고 알리다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알렸다. 좀 괜찮아요. 해석이. 근데 어나운스 무슨 뜻이죠? 은퇴를 발표했다.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얘도 해석 괜찮죠? 그리고 은퇴를 콜렉트는 막 수집하는 건데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도 BC가 또 남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역시 동사는 문법적인 성질까지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품사인데요. 얘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실제 쓰임이 다릅니다. notify는 내가 알리고자 하는 대상을 목적으로 놓게 돼 있어요. 대상이란 무엇이냐면 주로 사람을 말하는 건데 누구에게 알리는지 내 앞에 있는 그 대상 있죠. 그래서 원래 정확히 notify는 해석하면 누구누구에게 알리다예요. 그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은퇴에게 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답은 C가 맞는데 어나운스는 대표적으로 내용, 내가 알리고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놓는 말하다 동사고 그것이 주로 대절로 많이 오지만 꼭 대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 명사도 놓을 수 있어서 둘 중에 답은 C가 맞겠죠. 그래서 요런 성질도 내가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써놨어요. notify, inform도 알아두세요. 동의어고요. 얘네 둘은 알릴 대상을 목적으로. 어나운스나 사실은 내용을 놓는 동사는 대부분의 말하다 동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나운스 이외에도 뭐 mention이라던가 언급하다, 뭐 say 말하다, 그렇죠? 대부분의 말하다 동사들 있죠. 그렇죠? mention, say 또는 request도 그렇죠. 요청하다 이런 것들이 뒤에 내용을 놓고 대상을 놓는 얘네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동사의 문법적인 성질도 정리했고요. 자, 6번도 마찬가지요. 보기 보고 해석을 물론 하는 건 항상 좋다. 항상 좋지만 해석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포인트 정리가 필요한 건데요. 얘도 사실은 해석을 한다면 일단 시간도 부족할 것이며 정확성은 또 떨어질 겁니다. 지금 동사 원형을 놓으라는 건데요. 투부정사 자리죠. 특이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일 건데 지금 이 자리는 뒤에 in이 오면서 즉 in부터는 수식어로 날아갈 거잖아요. 즉 자동사를 여기 넣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동사로 쓸 수 있는 보기만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이미 나온 거죠. D번 쪽이 맞고요. 사실 얘는 in, roll, in 자체를 수거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특히 자동사 몇몇 것들 중에서 뒤에 특정 전치사와 함께 세트로 쓰는 애들이 많아서 요거는 in을 내가 집어넣을 수도 있도록 in, roll, in 뜻은 등록하다. 그래서 자동사란 말은 굳이 안 하더라도 요 세트를 이해하시면서 풀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제대로 와줘야죠. 뭘 승인하는지, 뭘 기록하는지, 뭘 기대하는지지 이렇게 in이 올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세트 추가 자료 제가 준비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요거는 시험 직전까지도 보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분들은 요거는 꼭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in, roll, in 이렇게 세트로 푸는 문제였다. 다시 문법 문제로 돌아온 것 같아요. 보기 보시고 빈칸 주변을 먼저 볼 것 같고요. 만약 판단이 좀 힘들다면 전체 스캔 각오하셔야겠죠. 근데 어땠어요? 앞에 플랜이 있어서 이건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플랜이란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놓는 동사라서 답은 바로 B번 쪽으로죠. 자, 아래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문법 챕터가 있는 문제들이라 제대로 정확한 인강이나 또는 학원 수업이나 또는 제대로 된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이 다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선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뉘앙스나 감으로 푸는 문제들은 그 안에서 이제 고득점이 선별되지만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너무 아깝죠. 한 700점대를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신 분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당장 1월에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외우시고 뭔가 좀 더 정말 제대로 800 이상, 900 이상 가실 분들은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무료 특강들 물론 좋지만
정석의 그 챕터 한 2주짜리 뭐 4주짜리 있습니다. 인강이든 학원이든 제대로 따라오셔야 이런 문제들 계속 틀리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다 긍정적인 동사들이 좀 많아요. 얘네가 의미가 다 뭔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내가 뭔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결심하고 의도하고 이런 동사들. 그래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뒤에 투부정사를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조금 예외긴 해요. 주저하다, 거절하다 정도는 그래도 예외로 조금 알아두시되 사실은 주로 거의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외우고 나서 한 주저하다 정도는 예외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다. 반대로 동명사 쪽이 오히려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가 다 부정적이라서 이렇게 묶어서 의미로 저는 묶어서 좀 외우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 안에서 피하다, 또 미루다, 싫어하다 의미가 다 부정적이죠. 마인드는 꺼리다 이런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놓는다는 거. consider는 딱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동명사 놓는 걸로 consider ing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 기본이고 틀리시면 안 되고요. 1초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8번에. 역시 보기 보시고 빈칸 주변 먼저 스캔하셔야 되는데 앞에 관사가 있었죠? 관사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뭘 놔줘야 되는 애인 거죠? 명사를 반드시 놔줘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근데 뒤에 있었죠? 프로젝트 보고서라는 명사가 있어서 주로 이런 자리는 수식어 자리로 보죠. 딱 붙어 있으면 되는 조합을 찢었구나. 즉 내가 명사를 살짝 꾸며주면 되는 자리인데 우리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떤 품사죠? 형용사를 넣어줘야 돼서 보기에 답의 후보가 2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로 보기에 지금 일반 형용사는 없지만 동사에다 ing를 붙인 모양, ed를 붙인 모양 이런 것들을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정도면 단어가 괜찮아서 해석으로 푸셔도 괜찮긴 해요. 이 보고서라는 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보고서는 지가 완료하는 보고서예요? 아니면 완료되는 보고서예요? 당연히 보고서 입장에서 완료된 보고서가 맞아서 답은 A 쪽으로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요. 솔직하게 제가 말하면 보고서라는 건 뭔가를 완료할 수도 있어요. 사람만이 뭘 완료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마무리 짓는 완료시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되는으로 해석으로 푸는 것은 결국은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단어의 뜻이 헷갈리면 못 풀게 되고요.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써봤는데 제가 일단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방금 관사가 있었죠? 또는 소유격 또는 전치사가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얘네가 바로 명사를 반드시 뒤에 놔주기를 바라는 시그널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뒤에 명사가 이미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 사이가 바로 명사를 살짝 앞에서 꾸미는 형용사 자리란 말이죠. 자, 요 자리는 지금 A, B를 저도 후보로 했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PP 쪽으로 문법적으로 이 ED 붙은 애들 있죠? PP가 거의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이 하는 되는으로 그때그때 푸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물론 예외를 조금 찍어드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이요. 왜냐면 여러분 컴플리팅 가지고 한번 꾸미는 거 제가 살짝만 예문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컴플리팅이라는 예를 가지고 형용사로 쓰려고 해요. 근데 얘는 ing다 보니까 이 ing는 동사의 성질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complete가 타동사였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돼요. 얘가 뜻이 완료하는인데 뭘 완료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죠? 우리가 하던 뭐 업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더 태스크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뭔가 와줘야 돼요. 목적어가. 그래서 이 ing는 지 스스로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이렇게 덩어리째 쓰게 돼요. 이 자체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2단어 이상 덩어리째 수식어가 쓰일 때는 얘가 이렇게 뭔가 뒤에 있는 요소를 꾸미지 못해요. 이것은 업무를 우리가 하던 업무를 완료하는 보고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명사를 놓고 보고서를 꾸밀 수는 있어요. 해석적으로. 근데 방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ing들이 꾸민 때는 이렇게 쓰인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PP는 뒤에서 꾸밀 수도 있고 그냥 앞에서 꾸밀 수도 있어요. 왜냐면 PP는 그냥 한 단어처럼 뒤에 목적어 필요 없는 존재라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사이에서 방금처럼 어떤 보고서냐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게 바로 PP인 거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좀 어려운 챕터이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PP라고 깔아놓으시고 이런 애들은 좀 예외야. outstanding, 뛰어난 이란 뜻이고 leading company 하면 남들을 리드하는 거니까 인류 회사 할 때 인류애란 뜻이고요. promising은 또 유망한, 전도 유망한 이란 뜻이 있어서 이런 건 ing로 항상 굳어져서 쓰는 좀 특이한 형용사들이에요. lasting, 지속되는 이라고 해석하더라도 ing로 쓰게 되고요. remaining,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예외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따로 빼듯이 정리하시고 그래도 이 자리에 항상 흔들리는 것보다는 PP가 대부분 맞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또 하나 예가 있는데 감정 유발 동사는 완전 예외예요. 예를 들어 흥분이란 단어 있죠. excite를 가지고 우리가 exciting으로 갈까? excited로 갈까? 또 고민할 때 있잖아요. 얘네는 둘 다 한 단어처럼 그냥 앞에서 꾸며요. 방향이 이렇게 둘 다 그냥 사전에 실려서 일반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석으로 풀면 돼요.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존재를 꾸밀 때는 exciting. 자기가 흥미를 느낀 존재를 꾸밀 때는 excited. 그래서 얘는 감정을 유발하고 얘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그렇게 해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분사는 일반 법칙과 그리고 예외를 따로 이렇게 살짝 추가해서 정리하듯이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파5 계속 하고 있습니다. 9번도 역시 빈칸 주변 보시고 해석보다는 문법으로 풀 건데요. 여기도 명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관사의 마지막 책임. 왜냐면 전치사부터는 수식어로 날아갈 거니까 여기가 반드시 명사로 와줘야겠죠. 우리 아까 양옆에 전치사일 때도 전명전 했잖아요. 그것처럼 관명전도 알아주세요. 관사랑 전치사 사이에도 명사로 넣어준다. 근데 보기에 명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일반 명사도 있고 이런 거 동명사로 우리가 또 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명사로 쓴다. 아마 여기까지는 잘 오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우리 어떻게 풀죠? 이 동명사라는 거는 일단은 사실 관사를 앞에 쓰지도 않아요. 동명사는 그냥 맨 앞에 주어로 쓸 수는 있지만 관사가 없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는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뒤에 목적어도 없으니까 B번 쪽으로 좀 가셨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반전이죠. 답은 D번이 맞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물론 with 일반 명사 맞아요. 근데 widening도 이게 어떤 애냐면요. 이 원어민들은 이 widening이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말로도 많이 쓰다 보면 그냥 단어로 굳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동명사로도 물론 쓸 수 있지만 그냥 일반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몇몇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건 둘 다 일반 명사고 해석으로 풀게 되는데 넓이가 말이 될지 얘는 확장이라는 뜻으로 굳이 뭐뭇을 넓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확장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얘가 말이 될지는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뒤에 보면 주어가 대략 1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넓이가 아니고 확장이 1년이 걸릴 것이다. 이게 맞았던 거죠. 이거는 무한토익에서 막 범위를 넓혀서 나오긴 좀 힘듭니다. 이게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들 중에 토익이 잘 내는 애들이 있어서 쌤이 정리해봤는데요. 대표님 와이드닝 방금 봤고요. 와이드닝. 그 다음에 오프닝. 오프닝도 그냥 공석이란 뜻으로 뒤에 꼭 목적어 막 올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단어처럼 일반 명사로 쓰고요. 케이터링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우리말로도 케이터링 할 만큼 일반 명사로 음식 공급 또는 그래서 출장 뷔페 나가는 그런 업종을 의미할 때 쓰는데요. 출장 뷔페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거 보면 딱 아시겠다. 마케팅. 그죠? 이 뭐 꼭 목적어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마케팅에서 일반 명사로. 트레이닝, 그리고 플래닝 이런 것들은 보기에 있을 때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해줘야겠다. 그죠? 그래서 정석으로 푸는 것은 좋지만 이건 좀 고난도 문제라서 이런 예외 포인트가 필요했던 거네요. 쌤이 아까 처음에 파5 전략할 때 강조했던 건데요. 바로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입니다. 요런 보기 보시고 품사가 정확히 각각 뭔지 다 판단되셔야 돼요. 그 판단이 안 됐을 때 여기서 괜히 해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요런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거. In addition은 품사가 뭘까요? 요런 건 부사. 이 자체가 전면구로 날아가는 건 부사고요. B번은 뭘까요? On behalf of로 끝나니까 얘는 이 자체가 전치사로 쓰이겠죠. 얘가 제일 눈에 띄어야 돼요. 처음부터 보기에서. As long as는 그래도 절대 대체가 안 되는 바로 접속사란 말이죠.
문장에 동사 2개에 절 2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therefore 같은 거 그냥 부사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접전부 정도는 구별되셔야 되고요. 대신 이 문장 어땠어요? 봤더니 앞에 동사 절이 하나 있었고요. 빈칸 뒤에 또 절이 나오죠. remain이라는 동사가 있어서 이렇게 한 문장에 절 2개를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은 접속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0번 쪽. 이거는 절대 해석을 넣어서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릴 뿐더러 부정확한 거지. 그래서 아까 쌤이 강조했던 우리가 다른 품사를 외우기에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죽기 전까지 명사를 다 못 외워요. 외우다가 죽겠죠?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 부사 마찬가지예요.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영어 단어가. 토익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접속사랑 전치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도 맘만 먹으면 외울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본인 시간 투자하면 하루에 정복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여기서 많이 결정됩니다. 팝5가. 부사도 사실 그냥 빼세요. 부사도 ly 안 붙은 이런 부사도 많아서 부사를 외우지 마시고 접전을 잘 외우셔서 보기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특히 접속사만큼은 오늘 반드시 제가 역시 추가 자료 첨부했으니까 꼭 다운 받으셔서 아 내가 보기에서 아직 접속사 잘 몰라보는구나. 그런 거는 없도록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as long as 아까 딱 몰라보셨던 분들은 이 자료 꼭 필요하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팝5의 대표 문제를 같이 정리해봤고요. 자, 파6도 기본 전략과 문제풀이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파6는 첫 2문장에서 문맥 파악이 끝나셔야 돼요. 파6는 글 속에서 빈칸을 뚫기 때문에요. 빈칸만 이렇게 쏙쏙쏙쏙 찾아가시는 분들은 문제 풀기가 좀 힘들어요. 전체 문맥을 파악하면서 빈칸에 집어넣을 수도 있도록 하셔야 돼서 특히 다 결국 읽는 게 제일 좋지만은 첫 2문장을 꼼꼼히 읽으면은 대부분의 이제 글의 내용과 또 핵심 소재가 파악이 되니까 2문장만큼 빼지 않고 읽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필수 접속 부사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접속 부사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therefore 같은 거 파5에서는 오답으로 많이 유도되지만 이런 게 파6에서는 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사인데 앞문장, 뒷문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부사거든요. 이런 부사들을 내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장 삽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죠. 제일 어려워하시는 문장 삽입 문제 오늘도 보게 될 건데요. 특히 시제 문제와 함께 공통적인 요즘 잘 나오는 유형은 뒷문장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앞문장을 막 읽으면서 잘 풀거든요. 근데 뒤를 읽고 다시 돌아오는 걸 좀 불편해하셔서 거기서 많이 틀려왔던 거. 그래서 오늘 문장 삽입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6 한 질문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4개짜리의 파트이고요. 역시 질문 한번 읽어보시고 푼 다음에 같이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파6니까 사실 제목부터 뭐 날짜가 있다면 날짜, 제목, 발수신자의 관계 이런 거 다 확인되셔야 돼요. 볼까요? 봤더니 공식적인 어떤 인정을 해주는 건가 봐요. recognition은 인정, 상을 줄 수도 있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인정이고요. 서비스는 뭐 고객 서비스도 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무란 뜻도 있으니까 그거는 문맥을 좀 봐야겠네요. 그죠? 아, 뭔가 인정을 해주나 보다. 첫 문장인데요. All full-time employees, 모든 저희 풀타임 직원분들은 will be formally recognized, 아까 제목에 나왔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by the company, 회사에 의해서. 근데 뭐에 근거해서 based on은 뭐뭐를 근거로 하여라는 뜻인데요. 과연 얘네 뭘 근거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근데 여기서 바로 풀지 마시고요. 뭔가 참여도를 근거로 할 수도 있고 뭐 수정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를 여기서 바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역시 뒷문장을 보시는 게 좋은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10년을 일한 직원들은 300불의 캐시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살짝 보고 돌아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구나. 10년을 일한 직원들은 말 나오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인정을 지금 해주는 걸까요? 답은 근무 기간, 그죠? 길이에 근거해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계속 가볼까요? 2번 문제를 띄워놓고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길이, length가 답이 됐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10년을 일한 직원들은 아까 300불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그랬죠. 그들의 그 근무 기간을 이제 축하하며 길이며 300불을 받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다 이제 문장 삽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봤더니 아까 근무 기간에 근거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10년만 일한 직원들을 여기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오래 일한 직원들은 또 얼마를 받게 될 건지, 그죠? 한 두 개의 예시라도 비교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말로 들어갈 내용을 생각하시고 보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답은 그래서 C번 쪽이 맞았습니다. Those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 Those who complete 20 years of service, 20년의 근무 기간을 완료한 그런 사람들은 receive a gift as well. as well이니까 선물도 또한 받는 거죠. 300불 캐시는 기본이고 또한 선물까지도 받게 된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3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건 어휘 문제였어요. 회사는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너스와 선물 주는 것 말고도 또 뭔가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회사는 또한 뭘 했냐면 이 연간 직원 우수상을 바로 땡땡했대요. 목적어는 상이거든요. 이 상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제일 떠오르거든요. 상을 만들어서 주겠죠. 근데 보게 봤더니 답은 A였는데요.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상이나 어떤 정책 같은 것을 확립하고 제정하다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건물 설립 말고 이런 상을 establish 했다고 말할 수 있구나. 상이라는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B번 좀 괜찮지 않나? 상을 결심했다. 뭔가 상을 주기로 결심했다 하면 또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decide는 일단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놓으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결심하다.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뭔가 상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decide on을 놓고 그 뒤에 일반 명사. 이렇게 놓게 되고 그냥 바로 일반 명사를 목적으로 놓지는 않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도 쓰임 아셔야 됩니다. 상을 단지 그냥 언급했다던가 상을 수행했다? 이거는 업무를 수행할 때 쓰는 동사죠.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어색했죠. 자, 그러면서 뭔가 지금 좀 건너뛰고 풀 수 없나 이런 생각 하실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지금 4번 문제가 보길 보면 문법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윗부분은 꼼꼼히 읽는 게 좋고요. 아래로 갈수록 굳이 빈칸이 없는 부분 좀 건너뛰셔도 빈칸 주변으로 풀 수가 있겠죠. 이건 잘 푸셨겠죠? 당연히 관형명. 파트 5 같은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명사를 꾸미는 자리였고 보기에서 일반 형용사로 답은 A가 되겠죠. 그래서 크레덴셜은 자격 또는 자격증 정도의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격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6도 어렵진 않지만 쌤이 아까 말했던 문장 삽입과 또 어휘 문제에 있어서 뒷문장을 읽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무 꺼리지 마시고 그거를 익숙하게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5와 6 시험을 대비한 특강으로 준비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자료 꼭 이용하셔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우리 2020년도에 첫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인강과 현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